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참 빡빡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특히 은행이 우리 집 가치를 딱 정해버리는데 과연 이 결정에 우리가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은행이 딱 정해놓은 우리 집 공시 가격, 이거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에이, 그걸 어떻게 바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제 얘기 들어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바로 이 격차라는 것에서부터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 시장에서 우리 집이 팔리는 가격이랑요, 은행이 대출금을 계산할 때 보는 공식 가격이랑 서로 다른 거죠. 이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자금 계획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KB 시세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은행 대부분이 주담대 금액을 정할 때 보는 뭐랄까 거의 교과서, 바이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 대출 한도가 이 KB 시세 하나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특히 집값이 막 오를 때 터져요. 시장에서는 우리 집값이 휙휙 오르는데 이 공식적인 KB 시세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한 발짝씩 늦는 거죠. 바로 이 시간 차이 때문에 대출이 급한 사람들은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한 투자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사려는 아파트 시세를 보니까 최근에 무려 4천만 원이나 오른 걸 확인한 거예요. 이게 언제 얘기냐면 2017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한 70% 정도 됐거든요. 이 70%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계산은 아주 간단해요. 시세가 오른 4천만 원에다가 LTV 70%를 곱하면 와, 대출 가능 금액이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투자자한테는 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간절했던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투자자의 개인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분은 그냥 집 사야지 하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었어요. 아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거의 미션을 수행하는 전략가 같았다고 할까요? 이분의 전략이 뭐였냐면요. 일단 내가 살 집을 사면서 대출을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최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는 돈으로 서울의 다른 집 하나를 갭 투자를 하겠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대출 한도를 단돈 100만 원이라도 더 받는 게 이 전체 계획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르는 진짜 절박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진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자기만의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이분이 썼던 약간은 비공식적이지만 아주 효과가 좋았던 3단계 작전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분이 쓴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직접 호소. 그냥 무작정 KB국민은행 시세조사팀 직통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죠. 둘째, 현장 공략. 이 시세 데이터가 어디서 오겠어요? 결국 동네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근 부동산 두 곳에 직접 음료수를 사들고 찾아간 거예요. 가서 제발 좀 빨리 새로운 가격을 올려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죠. 그리고 마지막 끈질긴 설득. 한 번으로 안 끝냈습니다. 시세팀에 두세 번 더 전화해서 자신의 이 간절한 상황을 계속 알린 거예요. 어때요? 공식적인 방법이랑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정말 영리하게 섞은 거죠. 아니 근데 이런다고 진짜 일이 될까? 싶으시죠? 이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요. 단순히 이런 방법을 썼다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밑에 깔린 일종의 철학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바로 이 말이 핵심이에요. 이분은 부동산을 그냥 숫자 노름이나 차가운 거래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게 아니라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얽혀있는 우리 사는 모습이랑 똑같은 일종의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의 모든 행동에는 아주 의도된 정중함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이런 말들이요. 이게 그냥 하는 예의가 아니었던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꽉 막힌 시스템의 벽을 뚫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 방법 지금도 먹히나요? 지금은 규제가 훨씬 빡빡해졌잖아요. 과연 요즘에도 이런 전략이 통할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왼쪽이 2017년, 오른쪽이 지금인데 그때는 규제가 좀 느슨했죠. 근데 지금은 엄청 강력해졌습니다.
예전엔 담당자랑 직접 전화 통화도 어떻게든 해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공식 채널로만 해야 하고요. 정부 정책 방향도 집사라고 부추기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빚내지 말라고 억제하는 쪽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특히 지금은요, 아예 집값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총액의 상한선이 딱 정해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처럼 시세를 막 4천만 원, 5천만 원 올리는데 성공하더라도 이 정해진 천장을 뚫고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시세 조정을 해서 대출금을 막 드라마틱하게 늘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다 끝났네 하고 실망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진짜 얻어야 할 교훈은 다른 데 있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이야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야겠죠.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칙,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사람을 대할 때 정중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그 노력 자체는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생각지도 못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결국 오늘 드린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겉보기엔 정말 촘촘하고 빈틈없어 보이는 이 시스템의 규칙들이요, 과연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노력과 전략적인 접근 앞에서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유연해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